지난 98K 구간, 저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반등 그리고 신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이후 저번 영상에서는 이 상승 추세의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비트코인은 예상대로 조정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다음 흐름이죠. 이번 조정, 과연 추가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하락일까요? 아니면 하락 추세의 시작일까요? 진짜 차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지난 관점만 좀 짧게 복기를 해보면 우선 98K에 도달을 했을 때 오히려 100K보다 98K에서의 반등이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하락 채널로 가격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점 갱신 가능성이 올라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횡보장 종료 그리고 채널 돌파와 신고점을 노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을 돌파하면서 123K 신고점을 갱신했죠. 그리고 이번 123K 해당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의 힘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핵심은 신규 매수로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였죠. 그리고 118K가 깨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118K가 깨지면서 조정 발생.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관점은 모두 적중을 하면서 차트진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 조정 구간까지 피할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던 과정에서 해당 조정이 104K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그리고 채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그리고 신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118K에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와 그리고 조정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모두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관점을 확인 용도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 관점 브리핑은 텔레그램에 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 필요하신 건 딱 하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했던 대로 조정이 발생해버린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관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상승 추세가 곧 끝나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음봉이에요. 제가 진과 함께 스터디룸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저는 이 일봉 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봉이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 숏포지션을 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이 캔들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매도세가 강하게 실린 상태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방을 보겠다라는 관점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텔레그램과 진과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봉이 왜 이렇게 마감이 된 게 추가적인 하방을 보는 관점으로 이어지는 거냐? 이 구간이 지금 어디라고 했죠? 작년 12월에 발생된 고점, 이 고점을 이은 저항 추세선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저항을 받는 위치란 얘기인데 여기를 돌파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저항을 받던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해당 추세선은 지지를 받는 추세선으로 바뀌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이론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돌파한 상태에서 리테스트를 주었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 구간은 롱 포지션 타점이 됩니다. 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추세선은 지지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런데 저번 영상의 핵심이 뭐였죠? 이 저항선을 뚫은 시점부터는 개미들이 올라탈 거라고 했어요. 왜냐? 이미 세력은 100K대에 몰려있는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98K에서 매집, 그 상태에서 가격을 올렸고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저항 구간마저 돌파를 시키면서 이 상승 추세가 진짜 불장으로 가는 상승 추세다 라는 것을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못한 개미들이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추세선에서 발생되는 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미가 털리려면 결국에는 이 지지 구간에 몰린 개미를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118K가 깨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강한 매도세가 실린 상태로 118K가 깨졌고, 그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 일봉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 다음 상승이 세력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올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매도세를 발생을 시키는 건 개미가 아니라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력이 다시 위로 올릴 거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다음날 이 일봉이 다시 매수세가 실리면서 위로 올렸어야 됐어요. 그러면 개미를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그러지도 못했죠. 그럼 지금 이때 강한 매도세가 붙은 상황에서 다시 힘겹게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일봉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매도 오더블록, 이 매도 오더블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힘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 시장의 현금 비율, 테더 도미넌스를 볼게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 차트가 상승을 하면 코인 시장은 하락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과매도가 2번 찍혔고 상승 다이버던스가 걸렸죠. 그 다음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RSI를 보면 어때요? 과매도권에서 한참 멀어요. 이게 매도세의 강도가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SI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매도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지를 받는 볼린저 밴드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힘, 그리고 이 지지 블록을 이탈할 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3중으로 상승 다이버던스가 걸리는 거고, 결국에는 추세가 곧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98K에서 123K까지 올렸을 때 현금 비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현금 비율이 내려가야 코인 시장이 오르니까. 현금 비율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RSI를 봤을 때 이 추세의 힘이 이 구간에서는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저는 결국 테더 도미넌스가 3중 다이버던스가 걸리면서 반등, 그리고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현금 비율의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이 토탈2 차트를 볼게요. 결국 이 차트가 올라야 여러분이 알트코인 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위 알트의 시가총액의 합이니까 이게 오르는 건 알트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토탈2의 RSI를 보면 어때요? 과매수가 찍혔고 하락 다이버스가 3중으로 걸려 있어요. 고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데 매수 강도는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대, 이 상단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승 추세가 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 리플이 좀 잘 오르고 있어요. 잘 오르고 있는데 저는 결국엔 토탈2가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더 리플도 상승 추세가 끝자락이거나 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주간 홀딩하던 리플과 이더리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토탈2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요 며칠간 힘겹게 상승세 경향 패턴을 그려주다가 빠지던가 아니면 그대로 가격이 빠지던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 관점으론. 그래서 현재 저는 숏 포지션을 들어간 상태고요. 근데 결국에 제 관점이 좀 빗나가려면 이 매도 오더 블록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갭이 좀 크죠. 그래서 저는 이 매도 오더 블록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한 번 더 숏 포지션을 추가할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이 매도 오더 블록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 때 한 125K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까지 도달을 하면 제 하락 관점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 이 매도 오더 블록에 좀 힘겹게 상승을 하면 저는 숏 포지션 한 번 더 추가할 계획이고, 저는 결국에 다시 상승 채널 내부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채널을 돌파했을 때의 매수세보다 이 고점 라인에서 하락했을 때 발생된 매도세가 더 커요. 지금 리테스트 볼륨이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리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이 볼륨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저항선 돌파와 이 채널 돌파는 페이크였고, 다시 이 채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채널 하단 한 113K쯤을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채널이 하락 이탈이 되거나 그 이상 좀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을 매집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요. 저는 좀 숏 포지션만 홀딩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상승 추세 신호가 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저는 알트 불장을 노리고 좀 현물 매집을 강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당분간 좀 조정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롱 버튼을 뺄 거고, 이 98K에서 123K까지 숏 버튼을 뺐다면 저는 지금은 채널 하단에 도달할 때까지는 롱 버튼을 뺄 거다. 여기가 한 113K쯤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상승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 그리고 현물 매집을 할 생각이 없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관점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